2층이고 우리가 207호죠. 진입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도 없죠? 자, 시장님 패스워드 어떻게 되나요? 0205요? 0205. 자,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장TV 멘티분들 중에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자, 낙찰가를 들으시면 이렇게 저렴한 오피스텔이 있나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낙찰가는 3,150만 원에 받은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통상 오피스텔 하면 미래 가치가 없고 잘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두 단어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사무실로 임대를 주면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게 된다면 주택수에 합산 과세됩니다. 해당 기준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과 시가 상승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오피스텔 선정 기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일자리 밀집 지역입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황금성도 뛰어나고 상가와 동일하게 임대 수익에 비례하여 매도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주 근접의 편리성입니다.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의 경우 입지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한 임대 수요 및 매수자를 빠르게 구성하여 기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10평 미만의 소형평 형태를 볼 때는 각종 집기들이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형 오피스텔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에어컨, 장롱 등이 북박이나 빌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간 활용에 대해서 자유롭고 추후 매도 차익 또한 높게 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경매 물건에 옥석을 가리는 팁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파텔이라고 합니다. 자, 아파텔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죠. 전용 면적이 18평부터 30평 사이가 일반적이며 두세 개 정도의 방과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동일하게 실거주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대출에 제약이 없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분들의 높은 비중의 선호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포진되어 있는 아파텔의 경우 사실상 동호수를 구별하기 힘들고 아파트 인프라를 동일하게 사용하기에 아파트 대체 수요로도 선호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오피스텔 경매 물건 선정 기준 3가지 정도를 전달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은 주변 신축의 증가함에 따라 구축의 경우 빠른 감가상각을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입찰 전 주변의 신축 부지 조사 및 추가 오피스텔의 분양 물량을 사전에 검토 후 최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절대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건축사, 시행사, 홍보회상 등의 높은 마진이 구성되어 있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통해 거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멘티분의 3천만 원 낙찰받은 오피스텔의 스펙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전용 면적 5.97평이며 감정가 4,200만 원부터 시작하여 2,94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낙찰가는 3,150만 원으로 최저가보다 약 200만 원 정도 추가로 구성하여 낙찰받은 물건이죠. 권리사항은 강제경매 신청자가 말소기 준 권리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해당 임차인은 강제경매 신청자이며 전입, 확정, 배당까지 모두 신청한 임차인이죠. 보증금 4천만 원이며 낙찰 금액 3,150만 원보다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은 물건 번호가 존재하는 동시 진행 물건입니다. 물건 번호 5번을 제외하고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른 물건에도 경매 신청을 접수하여 총 낙찰 대금에서 전액 배당받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별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즉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되는 물건이었죠. 해당 위치는 상업지역으로 주변 인프라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 외 인하대병원, 숭이역 등이 근접되어 있죠. 용현동 주변 오피스텔의 매매 및 전세는 충분한 수요층으로 인해 매물은 현재 많이 없으며 숭이역 주변 1억에 매매하는 물건 하나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물건 대비 우리 나온 경매 물건은 역사와의 거리가 다소 있으니 50%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전세 구성 가격 약 5천만 원 정도에 충분히 매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물건에 대해 간략한 스펙 구성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사실상 저가형 부동산이라 외관상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 바로 물건지로 나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지로 출발하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는 역시죠. 3천만 원에 낙찰된 오피스텔. 역시 외관상 봤을 때 컨디션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컨디션 봐드릴게요. 자, 여기인데 이 물건지를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타임 오피스텔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상 오피스텔로 보기는 어렵죠. 다세대 주택 빌라 노후된 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이 주차가 좀 특이하게 돼서 한번 봤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보호막을 넘어서 뒤로 주차했죠. 주차에 대한 클래스 인정하시죠? 역시 주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천장에 보시면 텍스가 뜯어져 있죠. 텍스가 뜯어진 이유는 아마 이쪽은 누수의 여지가 발생돼서 사실상 새로 공사한 것 같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텍스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질 못했어요. 여기 쇠사슬로 감은 거 보이시죠? 이쪽에 여기는 아마 누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 공사를 다시 진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많은 누수가 있을 수도 있다.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도는 좀 심각한 편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깔고 앉아있는 건축물을 산다는 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3,100만 원짜리 이 정도의 오피스텔 부지를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 굉장히 호감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중개사무소들 몇 군데다 전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네, 부동산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로 원룸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좀 저렴한 거 좀 찾거든요. 방 하나면 되니까. 전입신고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뭐 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럼 똑같으면은 전입신고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임대료가 똑같다면 당연히 하는 게 좋죠. 금액은 그럼 얼마까지 찾으실까요? 월세나 전세 두 개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 전세는 그럼 얼마까지 찾으세요? 전세는 한 5, 6천 정도에 가능한 게 있나요? 일단은 전입신고 안 되는 원룸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한 300에 45만 원 선상이에요. 아, 300에 45만 원? 네, 여기 원룸이 없어서 45만 원이면 주변에서 저렴한 편인 거죠? 아,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요? 5평에서 6평 사이예요. 한 5.7평? 네, 원룸은 매물도 좀 없는 편이고 이 정도면은 저렴한 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면 제가 매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번으로 연락드릴게요. 전세도는 현재는 보유한 건 없으신 거죠? 네, 전세는 없어요. 아, 그 정도 평수에 대한 전세는 얼마 정도 대략 돼요, 시세가? 보통 1억이요. 아, 보통 1억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최대한 연락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중개사분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통상 못해도 500에 50, 500에 40은 월세 임대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500에 30만 원만 받아도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얼마죠? 360입니다. 3천에 매입해서 1년에 360이 들어온다. 수익률은 1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는 뭐 통상 1억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역세권이나 조금 더 밀집된 것, 그리고 이런 노후가 아니라 컨디션이 좀 양호한 상태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역세권과 조금 떨어져 있고 이렇게 노후된 데는 한 50% 이상은 전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 정도의 전세는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변의 지도 보면은 전세 매물이 없어요.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내놓는 게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멘티분들은 4,500의 최소 전세를 지금 내놓은 상태라서 지금도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를 구성을 하면 3천만 원이 낙찰됐는데 4,500만 원의 전세를 구성하니 오히려 1,000만 원이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풀피 투자라고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내 자본금을 빠르게 불리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멘티님이 낙찰 받았으니까 물건의 컨디션 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출발하시죠. 여기는 왜 텍스 뜯어놓은 거예요? 여기요? 네. 새서요. 물이 새서 공사하느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 철사살로 여기 다 여기 좀 감아놨더라고요. 그냥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새는구나,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여기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와요? 관리비는 700만 원 정도? 7, 8만 원. 몇 평 기준인 거죠? 6평 기준, 전용 6평. 주차는 이게 다 안 되긴 하겠네요. 그죠? 네, 저희가 낙찰 받아 지금 전세 구성 중에 있어요. 첫 번째 왔을 텐데 예, 거의 상판만 다 교체했어요. 그러세요? 장판 다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관리실 직원분이랑 만났는데 관리비 부담하는 진행 내용하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받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편함은 사실상 우편물들은 깨끗한 편이고 공용 부분과 반송함을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물건 좀 자세하게 보시죠. 자,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207호죠? 네. 이거 관리비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관리비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인데 아까 관리실을 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관리비가 저렴한 편이다. 한 7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당 10,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올라가 보시죠.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넓죠? 몇 층이죠? 2층. 2층. 이렇게 있으면 실장님과 저는 코에 이 정도의 간격이 보여지긴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배를 안 눌렀어요. 2층이에요? 네. 엘리베이터 안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시죠. 2층을 막아놨네요. 최대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2층은 엘리베이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 2층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죠. 벽의 외벽의 크랙이나 균열 같은 거, 그리고 관리 상태는 뭐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좀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2층이고 우리가 207호죠. 진입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도 없죠? 자, 시장님 패스워드 어떻게 되나요? 0205요? 0205. 자,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사실상 집 상태는 깨끗해 보입니다. 멘티분이 입주 청소를 했다고 하셔서 입주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생각보다 집은 환합니다. 그죠? 이거 혼자 살긴 딱 좋잖아요. 그죠? 원룸 형태로 혼자 살기에는 사실상 손색은 없습니다. 에어컨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여기 보면 드럼 세탁기도 있죠. 옵션 사항에서 드럼 세탁기랑 여기 보시면 인덕션 가스레인지도 존재하고, 자, 이렇게 환풍기 자체도 설치가 다 돼 있죠. 작동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도 전체 다 교체하신 것 같아요. 일전의 상태에서 물도 잘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태 돼 있죠. 여기도 깨끗합니다. 전체 다 깨끗하네요. 깨끗하죠.
그래서 청소가 다 돼 있는 상태다. 냉장고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이거? 이 방에 비례해서 냉장고가 좀 큰데 요거는 아마 우리 멘티분한테 얘기해서 이거 치우고 작은 걸로 하나 갖다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너무 커요, 냉장고가 집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면은 나랑 냉장고랑 같이 사는 집이죠? 같이 사는 집이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도 신발장도 사실상 깔끔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여기서 직주근접으로 해서 출퇴근하신 분들이나 간단하게 용이하게 살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조망권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샤시도 괜찮아요. 샤시도 먹힘없이 하게 열립니다. 자, 창문을 열면 밖이 보이는 숲세권, 그죠? 이렇게 무궁화도 보이고 나무도 이렇게 울창하게 펴져 있어서 사실상 힐링하긴 좋은 곳이죠. 실외기가 밖에 달려 있네요. 이렇게 실외기가 밖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달려 있고, 뭐 이 정도면 막히지도 않았고 조망권 또한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한번 밖에서 한번 비춰주세요, 실장님. 비춰주시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닫고, 이거는 침대 매트 같은데 우선은 이게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 두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배 장판 깔끔하게 했고, 보일러 나오고 에어컨 있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있고, 냉장고, 나랑 같이 사는 냉장고, 그쵸? 냉장고도 여기서 자고 나도 같이 자고, 얘는 조금 언밸런스하게 사이즈가 좀 큽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다가 인덕션 가스레인지까지 전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뭐 사실상 물건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 클로징 영상을 숲세권을 좀 보시면서 메이드를 영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죠. 여기까지 3천만 원에 낙찰된 오피스텔, 실제 물건의 부분 현장과 손품과 현장에 나와서 외부에 대한 컨디션 전체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요즘 매스컴이나 부동산에서 부동산이 미쳐 날뛴다, 몇 억이 한다, 몇 십억이 한다, 몇 백억이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구나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일에만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물건처럼 소액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인천이나 경기권만 보셔도 소액, 종잣돈으로도 내 돈을 빠르게 굴리면서 임대소득과 시세 차익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실천하시면서 자본소득을 하루빨리 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